자, 전일 미국 시장이 좀 불안하게 일단은 마무리가 되었어요. 오늘 저녁 미국 시장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불안한 거는 미국의 이제 장기채 부분의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이 좀 많이 불안하고, 근데 장기채가 빠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죠. 기본적으로 이 장기채 가격이 빠지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채권 발행량이 좀 줄여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한 40조 정도 됩니다. 정부 부채가. 원래 이전에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부채 종류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일단 있었는데, 정부 부채가 이제 증가한 곳이 있고 기업 부채가 증가한 곳이 있고 가계 부채가 증가한 곳이 일단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나라들은 이제 정부 부채가 많이 좀 상승을 했었고,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정부 부채가 늘기보다는 가계 부채가 좀 많이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죠. 정부 부채가 늘게 했는 건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이제 경기가 좀 괜찮아지면 돈은 갚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도 비슷하다시피 좀 많이 힘들어지는 시기에서 만약에 부채가 쌓였으면 좀 이제 먹고 살만해질 때는 부채부터 갚아야 되는데, 보통 다 그게 어렵죠. 그건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에서는 그때 늘었던 부채 자체를 감소시키지 못했고 계속해서 부채가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전쟁이다 뭐다 또 일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계속해서 좀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 국채를 이제 사줄 수 있는 환경인가, 다른 나라에서 이제 사줄 수 있는 환경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국채 가격은 계속 좀 떨어지고, 국채를 해주면은 이제 금리를 좀 더 많이 주는 그러한 형태로 일단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는 AI 기업들도 일단 회사채 발행이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국채 가격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일단 있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국채가 또 올라가면 회사채 금리가 또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럼 반도체 관련된 우리 이제 AI 투자하는 부분의 회사들이 국채를 발행하면서 이전보다 높은 이자 비용을 대면서 계속해 투자를 해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리스크가 일단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지금 한 가지 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빅테크 회사들의 숨은 빚, 다시 말해서 빚은 아닌데 향후에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비용 자체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포착이 되면서, 그러면은 뭐 지금 금리도 오르고 그만큼 빚도 많은데 나가야 되는 돈도 많은데 이걸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승과 하락은 계속 이거의 반복인 것 같은데요. 관련된 우리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를 지속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어떨 때는 지속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또 상승을 하고, 투자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심리 자체가 시장에 확산이 되면 그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또 조정을 받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뭐 그쪽에서 투자를 할 수 없다,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시장 참여자들, 다시 말해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좀 우려가 높아지면 시장이 빠지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또 주가가 오르고, 이게 좀 반복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뭐 지금 장기채의 금리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빅테크의 숨은 빚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거죠. 감당할 수 있느냐. 벌어들이는 돈보다 이 숨은 빚 때문에 훨씬 빠르게 이 숨은 빚들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 증가를 하는 이유가 지금 가만히 보면 투자 때문이죠. 이것도 지금 보면 앞에 얘기가 나오는 지금 한 3조 달러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빚들이 데이터 센터하고 전력 시설을 앞으로 이제 빌려야 되니까, 근데 사실은 데이터 센터도 부족하고 전력 시설도 부족하다 보니까 좀 빨리 빌려야 되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먼저 선점한다 이런 식의 얘기도 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야 우리한테 무조건 빌려줘야 돼, 대신에 우리가 돈 무조건 줄게, 그게 한 9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AI 칩도 지금 보면은 이게 받기가 사실 좀 어렵죠. 여전히 아직까지는 수요가 우위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돈 줄 테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줄 테니까 일단은 팔아줘. 미리 찍어놓은 돈이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는 거니까, 이게 원래 이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라고 했는 걸로 들어가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까지 또 이거는 숨은 빚이라고 얘기하기엔 조금 저는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원활하게 짓기 위해서 미리 이제 뭐 선점을 했는 거다 이렇게. 만약에 시장에서 그렇게 판단을 일단 한다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나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 오라클 5개의 하이퍼스케일러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2027년에 이들의 합산 자본 지출의 합산 잉여 현금 흐름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이거는 예전에도 그렇게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겁니다. 이게 잉여 현금 흐름을 넘어서지 않는다면 회사 차려 발행을 한다든지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재탕 뉴스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심리적인 부분이 좀 더 큰 것 같다 이렇게 또 생각은 일단 드는데, 어찌되었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는 조금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보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시장에서 해소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한번 또 체크를 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조정을 받는다. 요거는 사실은 뭐 좋은 건 아니에요. 상승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조정을 받았다 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먼저 그 부분은 기억을 일단 해 두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을 그래도 잠깐 좀 살펴보면은 종목이 많이 밀려있는 종목이 지금 엔비디아도 좀 조정이었고요.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좀 많이 조정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지 간에 조정을 받으면 조정 자체에 너무 의미를 저는 두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주식이라고 하는 건 오르면 빠지게 돼 있고요. 빠지면 다시 오르고, 뭐 이거의 반복이죠. 그러면서 이제 상승으로 갈 때도 있고, 오르면은 빠지고, 빠지면 오르고, 오르면 빠지고 하면서 하락으로 갈 때도 있고, 오르면 빠지고, 오르면 빠지고 하면서 뭔가 패턴으로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빠진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빠지는 부분 자체가 어디에서 빠지고 있는 거며 지금의 흐름 자체를 훼손시키느냐 훼손시키지 않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의 하락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을 훼손시키는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제가 내일 새벽에 이제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일단 해드렸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제 좀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엔비디아 보도록 하죠. 엔비디아가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쪽 기업들에 대해서는 돈 줄 것들 때문에 지금 문제다, 안 준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쵸? 투자를 이미 한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은 거니까, 지금 보시면은 추세 자체는 약간 좀 어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지금 여전히 하방은 아니죠. 하방 이상으로 움직이고 있고, 현재 216불 정도가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는 걸로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 보도록 하죠. 인텔을 보도록 하죠. 인텔은 원래 이게 확장이었잖아요. 인텔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있었으니까 이거는 원래 상방이 아니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다 이렇게 또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하는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약화되는 그런 모습인데, 어제는 미국에서 그래도 다 밀렸냐 하면 다 밀린 건 아니고, 엘라일리 같은 경우에는 3.64%, 미국에서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우리 요즘 이제 코스닥이 좀 나쁘지는 않은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수급 자체가 제약바이오로 이동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하시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미국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 조정,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은 상승, 이런 식으로 일단 움직임을 줬는데 그거는 조금 약한 것 같긴 하죠. 지금 미국의 중요 지수권은 26,499포인트 26,499포인트 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안 깨지면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도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요거 끼면 한번 눌렸다 갑니다. 요거 끼면은 한번 눌렸다 갈 가능성 일단은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50%선 미리 체크를 해놓을까요? 상승폭 대비 50%선은 여기입니다. 보통은 이제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50% 위에서 추세 전환이면 전고점 돌파라는 기술적 분석상의 명제를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안 깨지고 그냥 반등하면 크게 무리 없고, 깨지면 일단은 25,64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한번 밀렸다 갈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반도체 관련된 부분이 미국 안에서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도 오전부터 시작해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약세가 좀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우리가 미국보다 먼저 흔들린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도 일단 해드리기는 했어요. 어찌되었든 종합주가지수 오늘 5.6%까지 일단 하락을 했습니다. 5.6%까지 하락을 했는데, 추세상 그어보도록 하죠. 아쉽게도 추세는 이탈을 했습니다. 추세는 이탈을 했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마지노선은 얼마를 보고 있냐 하면 6,080포인트 보고 있습니다. 6,080포인트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두 번째 지금 오늘 도지 보이면서
나오면서 반등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데 반등이 어디까지 나오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요. 반등이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하면 뭐 관계없고요. 이게 돌파를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1번 파동, 이게 2번 파동, 이게 3번 파동이 되기 때문에 더 센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등이 이전 고점까지 못 가면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일봉성으로 패턴으로 가면 예전에 하던 대로 또 물량 줄이고 뭐 그렇게 천천히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참고 일단 하시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상방입니다. 코스닥은 여전히 상방이고 제일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면 요거죠, 그렇죠? 추세가 아직 깨지거나 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추세 깨진 부분은 아니고 여기서부터 올라오던 흐름 자체가 살포시 지금 깨져 있긴 합니다. 깨져 있긴 한데 요거죠, 그쵸? 하나, 둘, 요번에 셋, 그쵸? 그래서 반등을 하면 추세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최근에 보이고 있었던 저점은 여기입니다. 지금 코스닥은 저점이 여기인데 거의 뭐 추세선에 부딪힌 자리라서 776포인트 정도 일단 깨지지 않으면 크게 무리 없다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전혀 흐름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코스닥 중심으로 해서 종목들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종목들 보게 되면 오늘 비트로셀이 14%까지 급등 중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이 항상 이렇습니다. 위에서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저점이 어디라 그랬죠? 요거 같은 경우에 저점이 여기잖아요. 가격 기준으로 29,300원 정도 됩니다. 29,300원만 안 깨지면 튑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거의 3일 하락했던 걸 하루에 지금 돌려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흐름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일단 하시면 될 것 같고, HPSP는 관심 가져 놓으시고요. 오름 테라퓨틱도 나쁘지 않고요. ISC 관심 종목, JNTC 나쁘지는 않죠. 그리고 오스코텍 이런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 알테오제는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 바로 일단 반등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요거 있죠. 요거 돌파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알테오제는 나쁘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알테오제는 좋게 보고는 있는데 흐름이 한 번에 가지는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지금이 추세 돌파하고 요 눌림에서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만 전환시키면은 그것도 공략 가능해 보입니다. 양대 시장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지금 오늘 시장이 5% 빠지고 해서 너무 많이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그냥 관망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종목을 파는 날도 아니고 그렇다고 밀렸으니까 한번 사보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날도 아니고 약간 좀 관망으로 일단은 가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그 부분 기억을 해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안에서 오늘 그 시장이 다시금 중심을 조금 잡으면서 코스피 안에서 반등을 강하게 하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반등 중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삼성 E&A 반등 중이고, 하나솔루션도 오늘 반등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도지입니다. 그쵸? 장중에 시장이 빠질 때는 이들 종목군들도 전부 약세였고 시장이 조금 올라오니까 빠르게 지금 회복을 좀 해주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 시장 중심에 설 수도 있지만 그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시장의 종목군들이 틈새를 보이면 그 틈새 안에서 종목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잘 만들어 가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 포인트 같이 한번 잡아서 잘 한번 만들어 가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